배현진. 네네. 배현진 MBC 아나운서가 이제 한국당으로 가서 서울의 송파을 전략공천. 이 사실인 거죠? 네. 뭐 사실입니다. 사실인가요? 예. 깜짝 놀랐어요. 사표 냈다는 거죠? 어제 사표 냈던 거 아니에요? 사표를 언제 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리가 됐고 송파을에 공천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인 것 같고, 그 지역이 이제 원래는 최명길 전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출마해서 무소속 김영순 의원을 한 5%포인트 격차로 따돌린 지역이거든요. 송파구청장 출신 김영순 전 청장은 지난번 그 옥새 파동 때문에 공천을 못 받고 그 유명한 옥새 파동. 네, 그 무공천 지역으로 남아서 당시 한국당에서는 후보를 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명길 전 의원이 당선이 됐던 지역이고, 당시에 이제 출구조사도 0.3%포인트 차로 김영순 대 최명길이 박빙으로 나타났던, 그래서 이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지금은 또 다른 김성태 의원이 있거든요.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인데, 그 배현진 아나운서를 거기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꼽은 거죠.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배현진 대 그리고 지금 사실상 무명 후보가 한 명 민주당에는 있고요. 많이 안 알려진 후보가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른미래당에서 그 방송인으로 알려진 박종진 전 앵커, 캐도남마로 유명했던.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민주당은 아직 그 아까 했던 지역 위원장 분이 계시고 새로 뭐 영입 카드가 거론도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송파을을 안희정 지사 투입론도 좀 나왔었죠. 과거에. 그래서 어떤 후보를 낼지 여당에서 좀 관심. 배현진을 꼽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마 지금 현 위원장보다는 거물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제가 그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기자는 아니지만 아나운서도 사실은 언론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앵커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수기 기간 없이 이렇게 바로 한국당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그 윤리적으로 납득되지는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와대 출입 기자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 가고 뭐 정당 출입 기자 하다가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그때도 후배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식의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그 장 기자님을 여당에서 스카우트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런 얘기는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기 기간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배현진 아나운서한테 그런 뭐 삼고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도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런 삼고 처리하면서 고사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나중에 하더라도 뭐 1년 후나 2년 후에 총선, 2년 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출마하는 방향으로 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MBC의 대표가 바뀌면서 본인이 이제 보직이 없어지고 사실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죠. 뭐 그런 측면을 보수 진영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MBC가 지금 진보 여당에 다 장악이 됐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면으로 새로운 젊은 인물을 내세운 거고요. 보수층 또 어르신들은 아마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를 보고 좀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무대가 됐고 민주당에서는 거물이 공천되지 않을까. 한동안은 또 근데 잠깐만 제가 요거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MBC가 뭐 남의 회사이긴 하지만 이게 진보 여당에 장악된 게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전부 언론 탄압으로 쫓겨났던 노조 해직자들이 돌아온 거고 공정 언론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잡는 과정인데 여당에 장악됐다고 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은 그 공천 해주는 그 변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최재성 의원도 이름이 좀 거론되기는 합니다. 민주당에서 최재성 의원. 그다음에 근데 안희정 지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어쨌든 뭐 화려하네요. 배현진, 박종진 뭐 민주당에서 또 어떤 인물을 내세울지.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이 MBC 출신이에요. 최명길 의원. 최명길 의원도 그러네요. MBC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빼앗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배현진
아나운서가 만약에 국회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나 또 MBC 또 많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총력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드라마 같아요, 저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명 드라마가 하나 있긴 한데 비슷하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지금 뭐 4월 말경에 남북 정상회담 정말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미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 미투까지 포함해서 네. 약간 공정에 대한 키워드가 이번 지방선거도 강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예. 채용 비리 터지거든요. 강원랜드 계속 지금 그렇죠. 새누리당 아니 자유한국당 의원들 두 분 뭐 압수수색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채용 비리가 계속 터질 것 같고 한편은 또 미투 그러면서 또 갑질 논란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 적폐에 대한 적폐 청산에 대한 욕구가 생활 적폐까지 확산이 되면서 공정에 대한 요구가 다시 지난번 그 촛불혁명에 이어서 또다시 커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생활적폐 청산 때문에 신부님을 사랑한 스님, 스님을 사랑한 신부님 했는데 전종훈 신부님 허리 다치셔가지고 못 나오시고 명진 스님 공복하시고 5월에는 돌아오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안 나오시지 않으시겠죠. 어쨌든 지금 보면 적폐 청산 막 뭐 무슨 뭐 피로감이 있다 이랬지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계속 예. 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지방선거 핵심 키워드가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은 그 현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계속 60% 이상 고용 행진을 한다면 중간평가적인 성격은 희석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구도의 문제입니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단일화 연대할 것이냐. 네. 지금은 이제 거부를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막바지 가면은 단일화 연대 카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당장 지금 안희정 지사 문제 때문에 충청권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쪽 지역은 만약에 이완구 전 총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남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바람이 상방할 경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에 그 묵시적 연대에 의해서 한국당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모르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그 민주당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는 합니다만 여론조사가 지방선거 때 많이 또 틀려왔었기 때문에 역시 그런 구도의 문제가 남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북미 관계의 변화. 만약에 이제 남북 관계는 이제 훈풍이 불고 있고 네. 북한하고 미국 과의 관계가 굉장히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한반도 평화는 굉장히 그럼요. 그리고 일본 패싱론은 이제 지금부터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이제 남북 관계 뭐 개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훈풍이 불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선거는 여전히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 예상되는 것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통령의 태도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그 굉장히 원칙적으로 원칙을 해야 될 땐 굉장히 원칙적. 일본도 그렇고 네. 자유한국당 뭐 계속 자기 혼자만 만나달라 그러는데 네. 끝까지 안 만나고 네. 다 모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자리에 계셨던 분인데 어제 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은 좀 그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단계인 거죠? 아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입장문을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뭐 오래 끄는 것이 이게 사람들한테 더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기억을 계속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오래된 일이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는 입장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구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형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있으면 다음 주에 또 MB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MB 그렇습니다. 수사가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만약에 이게 구속이 된다면 그런 이슈들이 계속 이게 전개되다 보면 현역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네. 인지도와 존재감이 높은 현역이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안 뜨는 거거든요. 네. 상당 대형 이슈에 묻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경선에서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죠. 대형 이슈가 터지면 네. 터질수록. 그렇군요.